여자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젖달라고 보채고 기저귀에 똥 싸고 툭하면 울어제끼는 남자하고 하룻밤 단기 짝짓기를 하고 싶은 여자 있니? 결혼 같은 장기 짝짓기는 어떻니? 섹스와 사랑과 결혼이 자선사업이니? 남자가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가 자신의 소중한 자궁과 유방을 무작정 제공해준다고? 인류가 오랜 기간 진화했던 원시 사냥채집 사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에게 자선사업적 마인드로 짝짓기를 베풀어주었던 여자가 유전자 복제를 더 잘했을 것 같니? 아니면 되도록 우월한 남자와 되도록 유전자 궁합이 잘 맞는 남자와 되도록 여자를 깊이 사랑해주는 남자와 짝짓기를 신중하게 했던 영리사업적 마인드로 무장한 여자가 유전자 복제를 더 잘했을 것 같니? 인간도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어떤 행동이 이타적으로 보여도 유전자 복제의 수준에서 보면 이기적일 때가 많아. 엄마가 자식에게 일방적 희생을 할 때가 많다는 면에서 모성애는 자선사업과 아주 비슷해 보여. 동물계에서 이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 같아 보이는 모성애가 진화할 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모성애는 보답을 바라지 않을까? 근친도가 높을수록, 즉 유전자를 더 많이 공유할수록 이타성이 대체로 커지는 방향으로 친족의 기제들이 진화한 것 같아. 가까운 친족을 돕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유전자 복제를 챙기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어떤 수준에서 보면 자선사업이지만 다른 수준에서 보면 영리사업이라고. 남자가 여자들에게 정자를 베풀어주는 것이 자선사업 같아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정액에 비해 여자의 자궁과 유방이, 여자의 임신과 수유가 무지막지하게 더 큰 부모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남자가 섹스를 통해 여자에게 정자를 무상급식해준다기보다는 여자의 자궁에 자신의 정자를 무임승차시킨다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자를 베푸는 자선사업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궁을 차지하기 위한 영리사업이라고. 모성의 자극설은 여자가 단맛 나는 남자를 좋아하고 쓴맛 나는 남자를 싫어한다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해 보여. 음식 섭취를 위해 진화한 입맛 기제가 짝짓기 맥락에서 뜬금없이 튀어나올 정도로 여자가 멍청하게 진화했을 것 같니? 자식 돌보기를 위해 진화한 모성의 기제가 짝짓기 맥락에서 눈치 없이 튀어나올 정도로 여자가 멍청하게 진화했을 것 같니? 친족의 기제와 짝짓기 기제와 음식 섭취 기제가 마구 짬뽕되면 유전자 복제에 겁나게 해롭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한 심리 기제들이 때와 장소를 상당히 잘 가려서 작동하도록 운영체제 비슷한 것이 진화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모성의 자극설을 반박하면서 기저귀까지 등장시킨 것은 허수아비 논법적 오바였어. 실제로 이 썰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서툰 모습을 보일 때,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귀여운 모습을 보일 때를 염두에 두지. 여자가 정말로 그런 남자를 짝짓기 맥락에서 선호할까? 여자가 정말로 그런 남자를 짝짓기 맥락에서 선호하도록 진화했을까? 전반적으로 서툰 남자가 전반적으로 능숙한 남자보다 선호될까? 전반적으로 나약한 남자가 전반적으로 강인한 남자보다 선호될까? 전반적으로 귀여운 남자가 전반적으로 마초적인 남자보다 선호될까? 원시 사냥채집 사회에서는 되도록 키 크고 힘세고 싸움 잘하고 머리 좋고 지위 높고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와 짝짓기를 해야 여자의 유전자가 대체로 잘 복제되었을 거야. 모성애의 대상인 아기는 그런 남자와는 거의 정반대야. 따라서 짝짓기 맥락에서 작동하는 선호 기제가 자식 돌보기 맥락과는 아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영양가가 풍부하고 독성물질이 많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여자의 유전자가 대체로 잘 복제되었을 거야. 따라서 짝짓기 맥락에서 작동하는 선호 패턴이 음식 섭취의 맥락과는 아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남매 사이처럼 근친도가 매우 높으면 짝짓기 심리가 극도로 억제되도록 인류가 진화한 것 같아. 그런 사이일 때는 유해 열성 유전자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인 것 같아.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친족애와는 정반대 방향이야. 모성애는 인간 사회의 친족애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기로 악명이 높지. 인간 사회의 온갖 사랑들 중에 모성애보다 강한 사례를 찾기는 극도로 힘들어 보여. 그런데도 정신분석가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제시하면서 근친끼리도 짝짓기 심리가 마구 날뛴다고 주장했지. 모성애 자극설의 유행에 프로이트가 약간이라도 기여했는지 몰라. 모성애 자극설은 프로이트의 온갖 정신분석 썰들과 비슷하게 인간이 대단히 비합리적이라고 사실상 규정해. 그에 비하면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가정할 때가 많지. 다만 그 합리성이라는 것이 사냥채집 사회를 주로 염두에 둔 생태적 합리성이야. 여자의 짝짓기 심리가 어떻게 진화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어떤 짝짓기 패턴이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었을지를 따진다고. 불쌍한 남자는 열등한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 남자에게 자선사업적 마인드로 자신의 값비싼 자궁을 무상급식해준다고? 열등한 남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땡큐겠지. 우월한 남자의 정자로 임신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비용을 그렇게 쉽게 감수한다고?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안 불쌍한 남자, 즉 우월한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모성애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아주 달라. 콩코드 오류에 빠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자식이 어느 정도 열등하더라도 막대한 부모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생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여자와 자식은 유전자를 엄청난 수준으로 공유하니까. 남자친구가 힘들어할 때 꼭 안아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성애 자극 썰을 풀기도 하지. 그런데 이게 왜 모성애 자극이니? 그냥 이타성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친족 선택 논리로 진화한 친족에도 이타성이야. 결혼을 위해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연정도 이타성이야. 상호적 이타성의 논리로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우정도 이타성이야. 훨씬 더 포괄적인 이타성 개념 또는 사랑 개념과 여러 사랑들 중에 하나일 뿐인 모성애 개념을 마구 짬뽕하면 안 된다고. 귀여운 아기를 볼 때도 쾌감 중추가 작동해. 남자친구의 귀여운 행동을 감상할 때도 쾌감 회로가 활성화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쾌감 체계가 호출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서브루틴처럼 호출되는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모성애를 자극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니? 입맛과 짝짓기 심리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둘을 마구 짬뽕하면 안 돼. 모성애와 짝짓기 심리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둘을 마구 짬뽕하면 안 돼. 심리학적 개념들과 심리 기제들을 최대한 엄밀하게 구분해야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고.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이 여자에게 이미 잘 검증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런 남자친구가 여자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자. 남자친구가 아기처럼 무능하거나 연약하다는 뜻일 가능성은 작아 보여. 여자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럴 때 여자의 기분이 좋아진 이유는 남자가 모성애를 자극하는 무능한 아기 같아 보였기 때문일까? 남자친구가 불쌍해 보여서 여자의 사랑이 깊어진 걸까?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깊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자의 기분이 좋아졌다는 해석이 훨씬 그럴듯해 보여. 어떤 남자가 나약하거나 불쌍하다는 이유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짝짓기 전략이야. 프로이트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심리를 비합리성의 극치로 해석할 때가 많았지. 반면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자가 그 대응 전략으로 남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사랑 파라미터를 재설정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합리적인 것 같아. 앞에서도 말했지만 되도록 우월한 남자와 되도록 유전자 궁합이 잘 맞는 남자와 되도록 여자를 깊이 사랑해주는 남자와 짝짓기를 하는 것이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의 모성애는 사실상 일방적인 보호야. 보호 본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21세기 선진산업국에서는 걸즈캔 두 애니싱이 어느 정도는 성립해. 하지만 원시 사회에서 여자가 성인 남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겠니? 모성애 자극설을 펼치면서 남자를 향한 여자의 보호 본능에 대해 떠들어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모성애 기제가 이런저런 의미로 오작동할 가능성을 무턱대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야. 애완동물의 엄마를 자처하는 여자들이 아주 많아. 개나 고양이는 여자의 친자식이 아닐 뿐 아니라 아예 인간도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 기제가 애완동물을 향해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여기에서 진화적 불일치 가설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지. 여자의 모성애 기제가 개를 향할 수 있다면 남자친구를 향한다고 해도 천인공노할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인공노를 제목에 출동시킨 이유가 있어. 넓은 의미의 사랑과 모성애를 개념적으로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야. 진화 심리학적으로 훨씬 그럴듯한 해석들이 있는데도 모성애를 무작정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과학적 근거를 댈 생각도 안 하면서 모성애 썰이 옳다고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왜 이런 황당한 모성애 자극설이 이다지도 인기가 높을까? 여자의 의식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여자의 무의식 속에서 아주 정교한 정보 처리를 거쳐서 누구를 사랑할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의식되지 않는다고 하다. 썸 타는 남자가 우월한 정도, 유전자 궁합,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의식 수준에서 사랑에 빠지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남자가 귀여운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자가 의식적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자. 시간적으로 귀여움과 사랑이 연결되니까 귀여움이 사랑을 유발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 흑자일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가 차버린 남자를 만나보니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어.
불쌍해 보이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흑자일스는 해석했지. 실상은 앞에서 제시한 사랑의 깊이 가설에 가까울 수 있어. 여자에게 차인 후에 남자가 페인이 되었다면 그 전에 여자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했다는 뜻이니까. 레드필 지식과 설거지론가 많은 남자들의 직접 간접 경험에 따르면 여자들이 열등한 남자들을 냉혹하게 처리할 때가 많아. 이게 모성애적인, 무조건적인, 보호 본능적인, 자선사업적인 사랑이니? 자연 선택이 설계했을 법한, 조건적이며 영리사업적인 사랑이 훨씬 정확한 묘사 아니니?